네, 안녕하세요. 하나금투에서 전기전자 및 휴대폰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업종 내에서 이제 내년 전망 말씀드릴 텐데, 어, 내년에는 세트와 부품 모두 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한 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세트 자체가 올해 기저효과를 누리면서 내년에 13%라는 6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 안에서 5G 스마트폰, 그러니까 고사양 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탑재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고객사들과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량용 쪽으로도 수혜가 지속되면서 전방산업 다변화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로는 삼성전기랑 LG전자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성장폭이 컸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만회하면서 내년에는 13% 증가한 14.8억대의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일 것 같고요. 글로벌 전 지역에서 골고루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텐데 저희가 조금 유일하게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지금 시현 중인 국가인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이렇게 역성장 폭이 큰 이유에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가격의 상승이 출하량의 둔화를 오히려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과 물량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중국이 출하량 자체도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의한 교체 중기 장기화를 고려하더라도 이제 내년이면은 4년 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놓고 봐서 중국조차도 내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 시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는 무난하게 성장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반적인 회복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수혜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결국 화웨이의 공백을 어떤 업체가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유럽 20%, 중동 아프리카 9%, 중남미 8% 순으로 화웨이 출하량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중국이 워낙에 큽니다. 절반 이상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는 출하량 자체도 적고 마켓쉐어도 1% 미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국 안에서의 화웨이 감소분을 누릴 가능성은 낮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국 로컬 업체들인 샤오미, 오포, 비보나 아니면 애플 같은 업체들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물량이 생각보다 커서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21년 전체 출하량을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 각각 전망해 놨는데 애플, 샤오미 같은 경우가 화웨이 반사수혜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각각 2천만 대 수준, 그리고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천만 대 수준의 증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감소분을 중국 로컬 업체들이 상당 부분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중국 외 물량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화웨이가 잘해왔고 잘했던 지역에서 감소분이 생기는 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사수혜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서 보시면은 유럽이랑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각각 지역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있을 겁니다. 그 점유율만큼 화웨이 축소분을 가져온다라는 긍정적 시나리오 안에서는 원래 저희가 삼성전자 출하량을 3억대로 전망했었는데 3,480만 대의 수혜분이 생깁니다. 즉 11% 이상의 물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놓고 보는 가정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각 지역에서 30-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각 지역별 상위 5개 업체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그를 제외한 기타 업체들까지 해서 총 6등분, 즉 16% 정도만 가져온다고 해도 전체 물량에서 1,600만 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5% 이상의 증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년에 전체 스마트폰 회복 속에서 최소 화웨이 반사수혜를 5%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11%까지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출하량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삼성전자가 잘하는 부분들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비중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시면 10%가 채 안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언택트가 강화가 되면서 온라인 쪽 채널 비중을 확실하게 단기간에 강화를 잘 시킨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25% 내외 정도의 온라인 채널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비중으로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애플보다도 온라인 채널 비중이 한 3, 4%포인트 낮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온라인 채널 비중을 강화를 잘 시켜놨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3분기 IM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 것에 저희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제 잘해야 될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반사수혜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출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오미, 오포, 비보가 워낙에 잘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좀 각축전, 경쟁률 각축전이 벌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인도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국가별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40%가 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온라인 채널 강화를 잘 시켰던 것처럼 인도에서도 해당 시장을 잘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10월에 F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인도 온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마케팅 비용이나 유통 비용 같은 것들을 절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삼성전자가 경쟁할 만한 요인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자동차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IT 부품 업체들도 그 안에서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정리해 놓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IT 부품 업체들 중에 전장향으로 매출 비중이 10%, 15% 이상씩 나오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종목명만 말씀드리면 해성 DS나 서울반도체, MC넥스, 사마콘덴스 같은 업체들이 국내 IT 부품 업체 중에서는 자동차 쪽으로 예전부터 잘해왔었고 심지어 이익까지 내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을 때 그런 테마들이 생겼을 때 이런 업체들은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특이했던 경험들 중이 이런 것들이죠. 글로벌 고객사들이 국내 IT 부품 업체들을 찾는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올해만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수의 업체들이 접촉이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는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4, 5건 정도의 글로벌 업체들과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과의 계약 혹은 공시 그리고 루머 뉴스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유독 올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까라고 역추정을 해보면은요. 미중 무역 분쟁도 미중 무역 분쟁이지만 코로나19라는 것들이 글로벌 업체들한테 생산 지역이나 생산 비중을 너무 한쪽 지역이나 한쪽 국가에 몰아놨던 것들에 대한 분산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리스크를 조금 감지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생산 지역이나 생산 비중을 막 옮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새롭게 생기는 수요와 뭔가 새롭게 생기는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에는 이제 중국이죠. 범중국을 벗어나서 우리나라나 일본 업체들에 대한 접촉 빈도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지난 4개월 동안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겠죠. 실제로 저희가 마침 우리나라 그 뉴스 플로우들 중에 전부 다 기판 중심으로 이러한 뉴스 플로우들이 있어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대만에 있는 기판 업체들, 주요 기판 업체들의 생산 설비 현황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중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80%에서 100% 정도를 범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벗어나는 한국이나 일본 업체들한테 새로운 기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트렌드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뉴스 플로우들 체크하시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유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세트 단에서의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 안에서 이제 부품 단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인데요. MLCC와 패키지 기판과 카메라 모듈 쪽을 말씀드릴 텐데, MLCC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18년 3분기 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이미 그때를 뛰어넘는 월 수출 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러한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냐? 2년 전 대비 뭐가 좋아졌냐라는 건데, 5G라는 그리고 5G와 사물 인터넷이라는 환경 안에서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나고, 원래 저희가 안 쓰던 디바이스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MLCC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서만 놓고 봐도 중저가에 쓰이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는 MLCC가 500개, 그리고 고가에는 1000개, 그리고 5G에는 한 10%에서 25%, 그래서 그 중간치인 저희가 이제 1150개 정도를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디바이스 안에서도 탑재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가면서 MLCC 탑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MLCC의 대당 평균 컨텐츠를 늘려놨고, 그게 2년 전 대비 현재 이렇게 중량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내년에도 지속 가능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키지 기판 쪽이고요. 패키지 기판 쪽도 2019년 1분기부터 업황이 타이트해지면서 그 수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FCBGA와 FCSP 같이 CPU, PC에 쓰이는 CPU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AP 향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사양화되다 보니까 캐파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즐기면서 이비덴 같은 탑플레이어 업체들이나,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패키지 부분 같은 경우가 지난 2019년 이후로 굉장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유니마이크론의 공장 화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더 타이트해진 업황들이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패키지 기판 쪽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메라 모듈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늘어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합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지난 3, 4년간 굉장히 레벨업이 됐고, 내년에도 해당 이슈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A 시리즈에 멀티 카메라를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멀티 카메라 안에서도 손떨림 보정 장치와 같은 조금 차별화된 기능들을 탑재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 자체의 개수도 늘어나지만 밸류도 올라가는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기랑 LG전자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력 아이템인 MLCC와 패키지 기판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고요. 보시면은 2018년도 가장 좋았던 시절에 1.15조라는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PBR도 2.4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1.15조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영업이익 높이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영업이익의 질은, 퀄리티 자체는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업황의 쇼티지를 즐기면서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찍었던 1.15조고, 내년에 찍는 1.15조는 삼성전기 자체적으로 믹스를 개선시켜서 찍는 1.15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밸류어블한 영업이익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의 2.4배까지도 트라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2018년이 마찬가지로 고점인데, 이때도 2017년 말, 2018년 연초에 1.4배까지 PBR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였었냐면은 전장 부분, VS 부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형성됐었을 때고요. 실제로 근데 기대감만 형성됐었지 지난 3년간 오히려 적자가 확대된 배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 가시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19, 2020,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2.5, 3.1, 3.9조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찍었던 1.4배를 내년에는 다시 트라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 저희가 전망이 갱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